그 섹터별로 ROE가 어떻게 움직였냐. 최근에 보시면은 ROE 변화에 있어서 필수 소비재가 가장 많이 ROE가 증가했어요. 어, 그리고 어, 제일 안 좋았던 게 이제 에너지. ROE가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이제 에너지고요. 그러면은 이 ROE의 변화, 그러니까 이 ROE를 변화시킨 건 뭐냐? 당연히 이제 이 가장 큰 게 EBIT 마진입니다. 이자, 세금, 차감전 영업이익이죠. 이게 이제 가장 ROE의 중요한 동인이었고요. 소비자, 그러니까 특히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거죠. 그러니까 즉, 이 말인즉, 매출이, 그 필수 소비재는 매출이 늘었던, 그러니까 Q가 늘었던, P가 늘었던 하여튼 위가 늘어서 이게 늘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뭐 매출, 영향을 미친 것 중에 뭐 그 매출액이 가장 큰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텍스 이런 거 지금 보시면 텍스, 그다음에 요 이자도 줄고 레버리지 줄고 뭐 이런 영향도 있다. 현재 그래서 필수 소비재의 ROE가 30으로 상당히 뭐 높게 유지되고 있죠. 그다음에 그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ROE의 격차가 이제 확대되면서 현재 이제 그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회사들이 프리미엄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으로 좀 쏠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주가가? 그래서 이런 네. 쪽 흐름이 움직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어, 그런 이게 이렇게 프리미엄이 이쪽에 형성되는 경우는 당연히 이제 지금 향후에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걸로 지금 예상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그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 만약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은 약간 이제 그 바뀔 수도 있겠죠. 예, 음, 약간 좀그 고퀄보다는 이제 퀄리티가 좀 떨어지더라도 약간씩 저평가된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요건 이제 금요일 지나봐야 좀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안정적인 그 고퀄 종목에서 과연 이 약간 떨어지는 쪽으로 이동할 건지, 그거는 아마 고용 지표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냐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도 그랬지만, 그, 에너지 종목의 그 공매도가 가장 그 5년간 한 주 동안 가장 많았기 때문에, 혹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스퀴즈가 나올지, 이것도 이제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게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7, 8, 9 동안 보시면은, 매그니피션트 7 종목으로는 이렇게 그 비중이 줄었죠. 근데 중국 주식에 숏치는 게 늘었는데 당했죠, 그죠? 9월까지 해서 확 늘렸는데 음, 이 서베이 보고 이제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2주 전이니까 이거 9월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 발표 이후에 이쪽으로 이제 그 많이 또 숏이 들어갔나 봐요. 중국 주식 숏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그 10고 하고 나서 한 10거래일도 안 됐는데 이제 중국 주식이 22%는 급등했으니까 여기서 아마 크게 데미지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 상황에서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되게 낮았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상당히 많았는데 음, 그걸 한 방에 그냥 해가지고 아마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이 데미지가 좀 있지 않았을까. 이 전체 운용하는 그 규모가 5,930억 달러인데 206명의 매니저가 전체가 어, 그 운용하는 금액 그 정도인데 어느 정도 이제 그 숏을 쳤을 거니까 약간의 데미지가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뭐 중국 포함해서 지금 보시면은 어, 거의 제가 이제 프린터 온이라고 한 거는 이제 완화 정책이 완전히 이제 풀로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다. 역대 그 팬데믹 이후로 가장 많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를 했다. 지금
보시면 됩니다. 2020년 이때 이후로 가장 많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서 이 중앙은행들이 약간 뭐 금리 인하를 현재를 위기로 보고 이렇게 하는 건지 선제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금리 인하를 시도하고 있고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폭으로는 세 번째고 그래서 약간 이제 경기 침체를 다들 피하기 위해서 금리를 급하게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금이 계속 강하죠. 그래서 UBS에서 올해 말까지 2,750달러 온스당, 내년 중반에 2,850, 3분기 말에 2,900 이렇게 점진적으로 금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고 있는데 올해만 29% 상승했고요. 이게 지속적인 뭐 지정학적 우려나 뭐 미국 달러 약세,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 하락 이런 상황이라 한 5% 정도는 금을 들고 가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다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중앙은행이 이제 금을 매입을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림에 보시면은 ETF 그러니까 금 ETF는 빠졌 이 금액이 빠졌어요. 근데 금 가격이 올랐죠, 그죠? 그래서 수급의 주체가 좀 달라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이 이제 2,700 가까이 이제 뭐 이렇게 2,500 넘어서 2,700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뭐 앞서 말했던 그 요인들, 특히 이제 중앙은행 매입이 가장 큰 것 같고, 이 금 가격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ETF에서는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이게 2020년 10월 정점을 찍은 이후로 같이 가는 듯 하더니 반대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한 240억 달러가 이제 자금이 유출됐죠. 개인 투자, 그러니까 결국 이제 ETF는 개인 투자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랠리에 참여하지 않고 어디로 갔냐? MMF 같은 이제 금 ETF의 어떤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 몰랐겠죠. 어느 정도 이쪽은 생각 MMF의 5% 넘는 금리보다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랐고 그래서 이게 만약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했는데 추가로 계속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MMF에서 이쪽으로 다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금이 빠진다고는 생각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 뭐 대부분 생각이죠. 금 가격은 유지될 가능성. 그런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테크와 관련된 뭐 베나이브스의 이제 뭐요 글인데 기술주가 테크스탁 기술주가 연말까지 10% 이상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25년에는 또다시 another 20% 그렇게 이제 그런 무대가 마련됐다 스테이지 그 뭐 그런 생각을 이제 이분 워낙 이제 뭐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그 AI에 대한 그 AI 혁명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시다시피 2027년까지 해서 10배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 기회가 10배 정도 된다는 거죠. 되게 강하게 부르긴 했는데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AI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예상할 수도 있고 이건 이제 이분이 독특한 거죠. 이제 금융권에 있는 사람은 AI를 소위 말하는 뭐 도구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이게 테크놀로지 기술로 바라보는 거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AI를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상당히 높게 바라볼 수도 있고 상당히 뭐 낮춰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이렇게 지구를 인간이 지구를 지배한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어, 인간이 지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구를 어떻게 보면. 근데
인류가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 지구를 지배할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이제 지능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능 때문인데 그러면 AI는 우리말로 이제 인공지능이고 만약 그 이 기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어느 정도 일정 이제 올라가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그 툴이 아니고 진짜 기술이라고 보면은 이게 지능 단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냥 이거는 그 모든 걸 이제 그 다음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AI로 무슨 돈을 번다 뭐 이런 이렇게 저차원적인 사고가 아니고 결국에는 뭐 모든 문제 지구에 관련되거나 뭐 우주로 가는 문제든 모든 그런 문제를 인간이 못하는 부분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그 정도의 생각으로 이제 바라보면 이 가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젠슨 황도 이제 그런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it is a skill, 기술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 도구는 이제 정적인 거고요. 기술은 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창의적인 뭐 이런 거와 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과 같은 그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이제 그 AI가 가게 되면 뭔가 이야기가 또 달라지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사람을 더 이제 증강시키는 기술,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은 좀 달라지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미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키면서 새로운 형태의 인간과 기계, 뭐 이런 게 이렇게 가면 또 달라지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AI가 수조 달러 규모의 이제 예, 데이터 센터와 IT를 넘어서 뭐 새로운 세계로 확장되는 거, 뭐 이런 걸 보면은 그 젠슨 왕이 그리는 그 AI의 이런 부분은 훨씬 더 광범위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믿는다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허무맹랑한 걸 믿지 못하겠다 뭐 이러면은 그냥 짧게 가는 게 맞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그 시각을 어느 정도 유지하냐에 따라서 아마 장기로 갈지 뭐 단기로 갈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월가의 뭐 그 금융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시각으로는 안 보죠, 그죠?